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66% 하락폭이 좀 제일 크게 나타났었고요. 나스닥 시장은 0.18%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시장은 대체적으로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일단 좀 부작용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국 뭐 S&P 시장도 0.17%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0.12% 하락을 해주면서 한국 시장도 뭐 약세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옵션 만기일인데 일단 전저점을 이탈해주는 6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추세적인 부분들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나스닥 시장하고 별반 다른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를 좀 이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정도면은 일단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보통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저점을 하회했다가 들어올리는,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일단은 오늘 정도는 코스닥 시장의 좀 변동성의 좀 요인으로 생길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보게 되면 사실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좀 나아졌었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너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대표이사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뭐 이렇게 나왔어요. 공지사항으로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어, 경영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문으로 되어 있죠. 2022년도 작년 3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는 전문 경영인의 체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올렸다라는 거는 뭐 발빠른 대처를 좀 보인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가 문제인 거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즉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을 할 여지는 없어요.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간다, 못 간다, 이 부분들을 논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음모론적인 뭐 그런 부분들도 필요 없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만 놓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은지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오늘 만약에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어제 전략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61선 요 부분부터는 기준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이러한 변동성이 좀 나와줬었는데, 만약에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요 구간대에서는 저는 매수 포인트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오늘, 어제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밀려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오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MSCI 한국지수 편입 발표가 좀 있었어요. 에코프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편입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 다른 종목군들이 좀 편입이 됐고, 이런 부분들도 악재거리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어제 오늘에서 악재가 다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해소 구간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 밀리는 그런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매수 접근을 해봐도 된다. 다만 이제 여기서 다시 추세적인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월봉상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길게 보는 관점에서 신규로 좀 매수로 진입을 한다? 얼마든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좀 여유 있게 보고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우상향하지 않겠느냐? 물론 맞습니다. 실적 좋아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작년도 20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21년도 성장했고요. 22년도도 성장을 했어요. 올해, 내년 계속 성장을 할 거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조정 형태로 계속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도 혹시라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좋으나 단기적으로 시세를 쫓는 그런 부분들은 좀 옳지 않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린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백기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일단 지수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제법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조금씩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조정을 좀 받는다면 61선 언저리예요. 뭐 이 자리 때 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시장이 밀리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얼마든지 좋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강했던 종목군들이 자동차 쪽 섹터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거예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전력 쪽이라든가 뭐 인프라 쪽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최근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차례 움직이 나서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오늘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 쪽이라든가 아니면 SOC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IT 쪽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부품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슈거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이슈거리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조정을 적당히 좀 받은 그런 기업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로봇 쪽에 이슈가 있죠. 그리고 수소 쪽에도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이런 쪽의 섹터들 저점 매수대는 뭐 저가 매수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스몰캡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마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며칠 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솔루엠이라는 기업 한 차례 상승해주고 나서 한 차례 좀 눌림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뭐 솔루엠 이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일단 뭐 강한 매도세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른 종목 한번 더 보게 되면 남선알루미늄이라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뭐 이건 이 기업 같은 경우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멘텀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4거래 이렇게 4개월 정도 동안에 박스권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자리 때까지도 한 번쯤 올라설 수 있는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니까 이런 종목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좀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요 숫자가 많게 되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